안녕하십니까? 50% 당사자 연구 5년간의 성과의 의미를 발표할 이병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50% 당사자 연구의 성과,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50% 당사자 연구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팀 23명이 진행됐던 당사자 연구는 2020년 17개 팀 4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연간 평균 11팀, 평균 3분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5년간 56팀, 연인원 180명의 연구진이 참여를 했죠. 처음 당사자 연구 팀이 3.8명씩 진행됐다가 현재는 2.5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하나의 추세입니다. 당사자 연구팀은 1명에서 12명의 팀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6명 이상 참여한 팀이 3팀이나 되죠. 현재는 2명에서 5명 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0년에 6팀으로 증가된 1인팀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된 이슈 페이퍼 참가팀 5팀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5년간 연구팀 전체를 볼 때 3인팀, 2인팀, 4인팀 합쳐서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 형태를 보겠습니다. 50% 당사자에 참여한 조직들은 개인과 모임,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체는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협동조합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2020년에 협동조합이 5건으로 확대된 것은 당사자 연구팀들이 50+ 재단에서 운영되는 캠퍼스에 공유 사무실에 있었던 분들이 단체를 이루면서 법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 연구의 참여팀의 연간의 흐름을 볼 때 처음에는 법인 형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모임 형태가 진행됐고 2020년에는 법인 형태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조직 형태에서 모임은 전체 46%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구 주제로 당사자 연구를 보겠습니다. 2016년 사회적 관계, 여가, 건강을 중심으로 생애 7대 영역으로 확산됐던 자유주제 공모가 2018년부터 커뮤니티, 세대 통합, 세대 특성, 재단 이슈, 주제가 지정되는 지정 공모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산되어지다가 2020년에는 자유 공모에서 지정 공모로 다 전환되었죠. 전체 연구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은 일활동, 사회적 관계, 여가, 주거, 교육, 미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이 되었으나 2018년부터 지정 주제로 바뀐 후 일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확대가 되어져서 2020년에는 일활동이 11팀, 사회적 관계가 4팀, 도합 15팀으로서 총 90% 이상이 일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간 누계로 볼 때 56개 주제 중에서 일활동이 28개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는 8건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활동에 대한 영역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일개발, 창업 창직, 일개선, 경력 설계, 일개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개발은 일제안, 일모델 개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일개선에 있어서는 일개발에 있어서는 일본의 50+ 세대들의 먼저 진행됐던 일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쿄 일자리 재단까지 찾아가서 방문해서 조사한 연구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진행된 50% 당사자 연구의 성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50% 당사자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현황이 있는지 그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연구의 사업 구조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 대상과 연구지를 정하는 사업 방침 영역이 있고요.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 프로세스 영역, 그리고 이 내용을 운영하는 사업 운영 영역이 있습니다. 사업 방침의 사업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성과 당사자성에 이어서 현재는 신문화 확산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 유형 자체가 자유공무에서 지정공무로 전환되어지고 연구 리포트에서 이슈 페이퍼까지 확대되어지는 세분화가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당사자 연구가 시의성과 활용성과 참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당사자 연구가 시의성은 담고 있으나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너무 복잡해서 세분화에 대해서 혼란이 생긴 점도 있었습니다. 당사자 연구 지원 프로세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사자 연구의 지원 금액을 먼저 정하고 당사자 연구에 참여할 분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이들을 평가할 평가단과 연구 지원을 해줄 지원단 그리고 연구 성과물을 정책에 연계하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처음 시작할 때는 6팀이 선정됐으나 2011, 17, 18, 19년에는 11개에서 12개의 팀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7개 팀으로 확산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사자 연구의 지원을 확대해서 참여를 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9,700만 원의 당사자 연구 지원 금액이 2020년 5,500만 원 줄고 연구자 지원자를 확대함으로써 900만 원의 평균 당사자 연구 팀별 지원 금액이 300만 원으로 줄어서 연구의 질과 연구의 수행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사자 연구 지원의 목적이 바뀜에 따라서 지원 프로그램도 바뀌었습니다. 그간 연구지원단에서 특강 코칭 전문가를 운영해서 당사자 연구들의 신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율 신청에서 의무 신청으로 의무 교육으로 바뀌었고 팀별 한 명씩 지원해줬던 연구 지원이 팀 반으로 나누어서 집단 멘토링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지원의 프로세스는 공모 선정과 연구 평가는 평가단이 진행을 했고 연구 지원의 과정은 연구 지원단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지원단과 연구 평가단에 대한 의사소통이 없고 내용이 서로 교류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당사자 연구를 한번 분석해야 되는 계기가 되어졌고 앞으로 연구 지원단과 연구 평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영역은 재설정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업 운영은 사업의 참여 신청부터 시작해서 성과물 제작까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되었죠.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전 설명회가 온라인 설명회로 바뀌었고 지원 서류가 6가지입니다. 다른 연구 지원관과 비교할 때 좀 많아서 이거는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심사는 서류 검토에서 1차 서면, 2차 면접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기준이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경 계획 및 변경 예산 안내 및 동의 절차에 의해서 최종 선정 시 연구 과제, 연구 금액들이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합의를 해서 시행했습니다만 시행하면서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합의하고 바로 협약을 취소하시는 연구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구 과정 중에 연구 중단하는 팀도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 수행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감대 확산 및 신문화 확산으로 인해 재단에서 주최하는 기획 행사들이 많아서 책임 연구원들의 참여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물은 연구 리포트와 스토리북, 영상물 인터뷰 등이 있는데 올해는 연구 리포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의 영역으로 해서 당사자 연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영역별로, 운영별로 약간의 개선점과 보완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 이후 연구 지원자를 보니 48팀에서 현재는 25팀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당사자 연구의 참여의 확대를 위해 선정 건수를 6건에서 17건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의 질에 대한 문제와 연구 수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 사회에서 앞으로 50% 당사자 연구는 어떻게 가야 할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당사자 연구는 당사자들에게 연구하고 일 활동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사례는 연구 팀별로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단체로 등록되어 것을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은 50% 당사자 연구가 5년이 되어졌고 앞으로도 성장이 되려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0% 당사자 연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잦은 제도 변경보다는 하나의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운영이 된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그 부분들이 인적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어서 융합되어질 때 50% 당사자 연구는 50% 당사자들에게 시민 활동의 지원을 받아 생애 전환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0% 당사자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50% 세대의 현장성과 당사자성, 신문화 향상이 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어 지속 가능한 당사자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